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자정을 막 넘긴 시각입니다. 80세 신복자는 잠에서 깨어 시계를 확인했어요.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안 돼, 조강일. 그만둬.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외침에 복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석 달째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로 반복되는 이 외침 때문에 복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새장 안에서 회색빛 앵무새 초코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흥분한 채로 계속 소리치고 있었죠. 조강일, 죽인다 했잖아. 조강일. 복자는 새장 앞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코야, 제발 그만해. 왜 자꾸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지만 초코는 복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죽인다 했잖아. 그 순간 복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 절망적인 억양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 속 한 장면을 불러일으켰거든요. 20해 전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같았어요. 복자는 급히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해 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날의 기록을 찾았어요. 2004년 11월 15일. 정수,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 목소리가 이상했음. 안 돼, 그만둬라고 소리침. 다음 날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 복자는 수첩을 꽉 쥐며 초코를 바라봤습니다. 초코는 여전히 흥분한 채로 새장 안을 맴돌고 있었어요. 초코야, 혹시 너 그날 밤을 기억하는 거니? 아빠가 마지막에 누군가와 통화하던 그 밤을. 초코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복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자야, 위험해. 복자야, 조심해.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초코는 계속해서 새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초코는 봤어. 초코는 다 들었어. 조강일 나쁜 사람. 복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해 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믿어왔던 남편의 죽음이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초코야, 너 정말 그날 밤에 뭔가 봤니? 아빠가 누군가와 다툰 걸 봤어? 초코는 날개를 펄럭이며 더욱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렸어. 남자가 들어왔어. 조강일이야. 아빠 무서워했어. 도망가라고 했어. 복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수가 죽기 전날 밤 집에 누군가 왔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초코야, 그때 나는 어디 있었어? 복자 잠들어 있었어. 약 먹고 잠들어 있었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두통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초코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조강일이 아빠한테 말했어. 입 다물라고. 경찰한테 말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복자도 위험하다고. 복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했어? 아빠가 소리쳤어.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이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조강일이 화났어. 아빠 밀쳤어. 초코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어요. 복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초코가 매일 밤 외치는 저 말들이 단순한 앵무새의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건의 재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초코야, 그럼 아빠는 정말. 복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초코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파했어. 조강일 때문에 아파했어. 복자 지키려고 아파했어.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초코를 바라봤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는 초코가 안쓰러웠어요. 동시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초코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어요. 위험해. 복자야 위험해. 조강일이 왔어. 복자는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코야, 정말 조강일이었을까? 하지만 초코는 대답 대신 새장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가 현관문 벨소리에 깼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력계 형사 박정우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형사가 왜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혹시 어젯밤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찾아뵈서요. 실은 이 동네 순찰을 돌다가 어젯밤 주민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주민신고요? 네, 이 집에서 매일 밤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나 해서요. 복자는 난처해졌습니다. 초코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거실에서 초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강일, 죽인다 했잖아. 조강일. 정우는 깜짝 놀라며 복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요? 아, 그건 제가 키우는 앵무새예요. 요즘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저도 곤란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혹시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앵무새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복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초코는 새장 안에서 정우를 보더니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조강일, 죽인다 했잖아. 조강일, 나쁜 사람. 정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조강일이라는 이름에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조강일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20해 전 제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20해 전이요? 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날 밤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복자의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남편분이 하신 정확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너무 또렷하게 기억해요.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이건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정우는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라고 해요. 심정수. 정우가 펜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혹시 심정수 씨가 동물 조련사셨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제가 최근에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심정수 씨 이름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제 사건이요? 남편이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정확히는 증인이었어요. 2004년에 발생한 마약 밀매 조직 사건에서 내부 제보자 역할을 했었다고 되어 있네요. 복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그런 일에 관여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건 기록을 보니까 심정수 씨가 증언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초코가 다시 소리쳤어요. 조강일, 경찰한테 말하지 마. 복자 위험해. 정우와 복자는 동시에 초코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네요. 혹시 남편분이 생전에 집에서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까요? 복자는 초코의 말을 들으며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형사님, 실은 이 앵무새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조강일이라는 사람이 집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요? 그럼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약을 먹고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우는 수첩에 계속 뭔가를 적었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남긴 물건이나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복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일기장이 있긴 한데, 볼 수 있을까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복자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더니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초코는 모든 걸 봤다. 조강이를 조심하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초코에게 물어봐라. 정우와 복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조강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에요.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했어요. 조강일. 혹시 현재 이 지역 복지재단 이사장인 조강일 말인가요?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자선사업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심정수 씨가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초코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조강일 나쁜 사람, 조강일 거짓말쟁이, 복자 속으면 안 돼. 정우는 복자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겠어요. 20해 전 일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우는 복자의 집을 나선 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20해 전 미제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지하 자료 보관실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어요. 정우는 2004년도 사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드디어 목표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마약 밀매 조직 사건 미제.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심정수가 증언 하루 전에 사망하면서 수사가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 같았어요. 정우는 파일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사건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강일은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마약 조직과 거래가 있었던 사업가들 중 한 명이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인이라. 정우는 중얼거리며 계속 파일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심정수가 제공하기로 했던 결정적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내부 정보 제공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철수 전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경감님, 정우입니다. 2004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정우야. 그 사건 말이지? 참 아쉬운 사건이었어. 핵심 증인이 죽으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거든. 혹시 심정수 씨가 어떤 증거를 제공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이 마약 조직의 거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어. 그것도 녹음까지 해뒀다고 하더라고.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녹음이요? 응, 동물 조련사 일 하다 보니까 녹음 장비를 자주 사용했나 봐.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을 넘기기로 한 날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지. 그럼 그 녹음 파일은 어떻게 됐나요? 못 찾았어. 집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 정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 녹음 파일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면? 경감님, 혹시 당시 조강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나요? 조강일? 그 양반은 깨끗했어. 오히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거든. 게다가 지역 유지라서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고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다시 복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복자는 정우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형사님, 뭔가 알아내셨나요? 네, 조금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녹음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있었나요? 녹음 장비요? 있었어요. 동물들 소리를 녹음해서 훈련시킬 때 사용했거든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장비가 아직 있나요? 있을 거예요. 창고에 그대로 둬뒀으니까. 복자는 정우를 집 뒤쪽 작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녹음기와 각종 장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장비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녹음기 안에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테이프 뭔가요? 복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남편이 마지막에 뭔가 녹음해둔 건가 봐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그 유명한 녹음 파일일까요?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코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경찰에게 가져다 줘야 해. 심정수의 목소리였어요. 복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조강일이라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어. 마약을 팔고 있거든. 아빠가 그 현장을 봤어. 그리고 녹음도 했어.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어요. 초코야, 이 녹음을 잘 기억해둬. 조강일이 다른 사람들과 마약 거래하는 얘기가 다 들어있어. 아빠가 내일 경찰서에 가서 이걸 넘겨줄 거야. 그때 테이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세요? 복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복자야. 잠깐 화장실 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와 복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강일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복자는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조강일이 정말 그날 밤에 집에 왔었던 거예요. 테이프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심정수 씨, 내일 경찰서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당신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 알다니요?
당신이 본 건 마약 거래가 아니라 정당한 사업 미팅이었어요. 오해하고 계신 거죠. 심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녹음도 해뒀고요. 그 녹음 파일 어디 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심정수 씨, 당신 부인 생각해 보세요. 괜한 일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내일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부인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조강일 씨, 그만두세요. 바로 그 순간 복자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이건 아니야.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정우와 복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20해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거였습니다. 테이프가 끝난 후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와 복자는 방금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 그럼 정말 남편이 조강일 때문에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심정수 씨가 말씀하신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정우는 창고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심정수가 마약 거래 현장을 녹음했다면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던 장소가 있나요? 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집 안 인터폰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끔 중요한 서류 같은 걸 넣어뒀어요. 둘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옆 벽에 달린 오래된 인터폰을 살펴보니 정말로 뒤쪽에 작은 틈새가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보니 작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있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정수가 죽기 일주일 전, 다른 하나는 사흘 전 날짜였어요. 이게 바로 그 녹음 파일인 것 같아요. 정우는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물건은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지? 맞아요. 부산 쪽에서 오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조강일, 너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지난번처럼 경찰 코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 하나가 분명 조강일의 목소리였거든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운반책도 새로 구했고 경로도 바꿨어요. 그래, 믿을게. 그런데 혹시 수상한 놈들 없었어? 요즘 경찰들이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 아직까진 괜찮아요. 다만, 조강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만 뭐, 동물원 쪽에서 일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좀 수상해요.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돌거든요. 누구? 심정수라는 놈이에요. 동물 조련사라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우리 거래 장소 근처에서 자주 보여요. 복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정말 위험한 일에 말려든 거였어요.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지켜보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처리하고요. 처리한다는 게 뭔 소리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입 막는 거죠. 정우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심정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심정수 그놈 우리 거래 현장을 다 녹음했대.
뭐라고? 내 사람이 확인했어. 그놈이 며칠 전부터 우리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그럼 증거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하려고 해. 조강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언제? 내일 밤에. 그놈 집에 가서 녹음 파일부터 회수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영원히 입 못 열게 만들 거야. 복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정말 조강일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하거든. 알고 있어. 내가 그런 일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테이프가 끝나자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조강일이 남편분을 죽인 거예요.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형사님, 이 녹음만으로 조강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20회나 지난 일이고 녹음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조강일은 지금 지역 유지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조 이사장님이 안부 인사차 보내셨어요. 복자와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조강일이 사람을 보낸 거였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다음에 오세요. 할머니, 그냥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선물도 가져왔고요.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복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지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둘은 서둘러 녹음기와 테이프들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마당 한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네. 일단 뒤져봐. 녹음 파일이 있을 거야.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앵무새도 처리하라고 했어. 정우는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코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강일, 나쁜 사람, 도망가, 위험해. 이새 진짜 시끄럽네. 어서 처리해. 복자는 초코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어요. 형사님, 초코를 구해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복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20회 동안 남편의 억울함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증인인 초코마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형사님, 제가 저들의 관심을 끌 테니까 그 사이에 초코를 구해주세요. 정우가 말릴 틈도 없이 복자는 앞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 거기 누구야? 복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2명의 남자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남자들은 복자를 보고 싱긋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그 사이 정우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 초코를 구하려 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해 보니 초코의 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초코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초코야, 괜찮아? 정우야, 나쁜 사람들 왔어. 복자 위험해. 정우는 초코를 조심스럽게 안고 뒷문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아, 거기 누가 있어? 정우는 초코를 안고 뛰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뒤쫓아왔어요. 복자도 정우를 따라 뛰려 했지만 한 남자가 복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복자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경찰 온다. 빨리 빠지자.
남자들은 서둘러 도망갔고 정우는 쓰러진 복자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프긴 하지만. 초코는 무사한가요? 네, 다행히 별일 없어요. 복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목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신복자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복지재단 이사장 조강일입니다. 복자와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조강일이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조강일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섬뜩했어요. 당신 부하들이 제 집에 침입해서 저를 다치게 했는데. 복자가 소리치자 조강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정우가 나섰습니다. 조강일 씨, 할머니 집에 당신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뭔가요? 요양원 상담차 보낸 거였어요. 직원들이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요양원이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복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강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죠. 정우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조강일 씨,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형사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20해 전 일로 사람을 의심하는 게 올바른 수사일까요? 조강일이 20해 전 일을 언급하자 복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심정수 씨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요. 거짓말. 내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뭘 들으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정우가 조강일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강일 씨, 혹시 앵무새를 무서워하시나요? 앵무새요? 왜 갑자기? 어떤 앵무새는 사람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따라 하거든요. 목격자가 없어도 증인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강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동물의 울음소리로 수사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때 초코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조강일, 나쁜 사람, 조강일 거짓말쟁이.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강일은 창백한 얼굴로 초코가 있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새가 뭐라고 했나요? 조강일, 죽인다 했잖아. 복자 위험해.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초코는 계속해서 조강일의 이름과 함께 20해 전 그날 밤의 대화를 재현했어요. 조강일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그새가 제 이름을. 왜 그럴까요?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조강일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조강일 씨, 나중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강일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형사님,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저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이죠. 그리고 조강일은 복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많이 위험하시겠어요. 이 동네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복자는 몸을 떨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조강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러시길 바라죠, 할머니.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강일이 나간 후 복자는 정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 저 사람 눈빛 보셨죠?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 이제 조강일도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저는 이 녹음 파일로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정우도 알고 있었어요. 조강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초코가 상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자야, 조심해. 조강일 더 나쁜 일 할 거야. 복자는 초코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복자와 정우는 일단 복자의 이웃인 고미자의 집으로 피했어요. 77세인 미자는 복자의 절친이자 이 동네에서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복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복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수 오빠가 정말 조강일 때문에.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정우 형사님, 급히 서에 나오셔야겠어요. 조강일 씨가 신복자 할머니를 무고죄로 고발했어요. 정우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고죄라고요? 네, 근거도 없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정우는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조강일이 선수를 쳤어요. 할머니를 무고죄로 고발했어요. 복자는 황당했어요. 무고죄라니,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미 변호사도 대동했고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자고 요구했어요. 복자는 주저앉았어요. 20해 만에 찾은 진실이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거든요. 형사님, 그럼 이제 끝인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혹시 녹음 파일 말고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복자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아, 정수 씨가 일기장에 조강일의 차 번호판을 적어뒀어.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차 번호판이요? 네, 마약 거래하는 걸 목격했을 때 적어둔 것 같아요. 그 일기장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둬뒀는데.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정우는 복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기장을 발견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정말로 차 번호와 함께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2004년 11월 12일 오후 10시 폐공장 뒤편 조강일 차량 번호 서울 12가 3456. 정우는 이 기록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서고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미 집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조강일이 직접 서 있었어요. 박정우 형사님, 무단 침입이네요. 저는 정식으로 수사 중입니다. 수사 영장은 있나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긴급 상황이라 영장 없이 온 거였거든요.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시면 불법이죠. 조강일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조강일의 부하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혹시 집에서 뭔가 가져가신 건 없죠? 몸수색을 해봐야겠네요. 정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몸수색? 당신들이 뭔데? 저희는 사설경비회사 직원이에요. 할머니께서 의뢰하셔서 집을 지키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우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미리 동료들에게 연락해둔 것이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조강일 씨, 경찰이 오는군요. 조강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음에 또 보죠, 형사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조강일과 부하들이 떠난 후 정우는 미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사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이걸 가져왔어요. 정우는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정수 씨가 정말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네요. 이 차번호로 당시 조강일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복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그럼 이제 조강일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조강일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여론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예요. 복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증언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초코도 있잖아요. 지역 방송에 출연해서 진실을 알려야 해요. 초코가 상자 안에서 말했어요. 복자야, 용기내. 복자 할 수 있어. 복자는 초코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형사님, 정말 방송에 나가면 조강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조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역 유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일단 진실이 밝혀지면 그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미자가 복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복자야, 정수 오빠를 위해서라도 해야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복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좋아요. 방송에 나가겠어요. 조강일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우는 복자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할머니, 쉽지 않을 거예요. 조강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상관없어요. 이미 제가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에요. 초코가 다시 말했어요. 복자야, 무서워하지 마. 초코가 도와줄게. 조강일 나쁜 짓 다 말해줄게. 복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20해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분노가 이제야 희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지역 방송국 KBC 서울의 생방송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오후 8시 시사 프로그램 진실을 찾아서에 복자가 출연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복자는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초코의 이동용 케이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초코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케이지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우가 옆에서 격려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형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조강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경호를 강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시작 10분 전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조강일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강일입니다. 오늘 방송에 저도 출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PD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강일 씨,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제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해명할 기회도 안 주시는 건가요? 조강일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뒤따라온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거 없는 방송을 내보내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복자는 조강일을 보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나가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시청자들이 판단하겠어요. 조강일은 복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사건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복자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신복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20해 전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죽음부터 최근 벌어진 일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복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조강일이 있습니다. 조강일이 즉시 반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심정수 씨와 거의 만난 적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복자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제 남편이 숨겨둔 녹음 파일입니다. 조강일이 마약 거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요. 녹음이 재생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조강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물건은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지? 맞아요. 부산 쪽에서 오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조강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복자는 초코의 케이지를 열었어요. 초코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조강일을 보자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습니다. 조강일, 나쁜 사람, 조강일.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앵무새가 정확하게 조강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안 돼, 조강일. 그만둬. 죽인다 했잖아. 초코는 계속해서 20해 전 그날 밤의 대화를 재현했어요. 조강일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예요. 앵무새가 뭘 안다고. 우연의 일치라고요? 복자는 초코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초코야, 그날 밤에 뭘 봤니? 조강일이 아빠 때렸어. 아빠 쓰러뜨렸어. 복자 잠들어 있었어. 시청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복자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강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방송 중단하세요. 이건 마녀 사냥이야. 하지만 진행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강일 씨, 해명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앵무새도 조작된 건가요? 조강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초코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조강일 거짓말쟁이, 조강일 나쁜 사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강일의 과거 행적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강일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런 일방적인 방송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시는 건가요?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강일은 대답하지 않고 스튜디오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출입구에서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강일 씨, 긴급 체포합니다.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요. 정우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차량 번호 추적 결과 20해 전 해당 시간에 조강일 씨가 피해자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조강일은 당황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송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복자는 조강일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초코가 복자의 어깨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복자야, 잘했어. 아빠 기뻐할 거야. 방송이 끝난 후 복자는 정우와 함께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밖에는 복자를 응원하러 온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복자는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0해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노와 슬픔이 마침내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초코가 복자의 어깨에서 말했어요. 복자야, 이제 평화로워질 거야. 조강일 나쁜 짓 더 못해. 복자는 초코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강일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검찰 수사 결과 20회 전 마약 조직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여러 범죄들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복자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초코와 함께 있었어요. 초코는 새로 만들어준 넓은 새장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초코야, 이제 정말 평화롭다. 복자는 초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동안 밤마다 조강일의 이름을 외치며 고통스러워하던 초코는 이제 예전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복자야, 행복해. 초코도 행복해. 초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복자가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심정수 씨가 공식적으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조강일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남편이 드디어. 네, 이제 심정수 씨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자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20회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초코도 있었잖아요. 초코가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고마워. 정우 좋은 사람. 정우는 웃으며 초코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초코야, 너도 수고 많았어. 내가 증인이 되어줘서 사건이 해결됐어.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이번에는 이웃 주민인 미자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자야, 축하해. 미자는 케이크를 들고 왔고 다른 주민들도 꽃과 선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주민들은 복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동안 조강일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조강일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죠. 한 주민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복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주민들은 돌아갔고 복자는 혼자 남았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초코가 있었거든요. 복자는 초코와 함께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복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조강이를 벌받게 하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초코가 복자 옆으로 날아와 앉았어요. 복자야, 아빠 말했어. 복자 행복하게 살라고. 초코야, 정말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 응, 꿈에서 봤어. 아빠가 웃고 있었어. 복자랑 초코 잘 지내서 고맙다고 했어. 복자는 초코를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앵무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코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복자야, 노래하자. 초코, 새로운 노래 배우고 싶어. 복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괴로운 기억들만 말하던 초코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래, 노래를 배우자. 예쁜 노래 말이야. 복자는 예전에 남편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복자야, 언제나 웃어라. 초코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자야, 웃어라. 복자야, 행복해. 둘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조강일 사건이 해결된 후 많은 사람들이 복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정우를 만난 복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려고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자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복자는 초코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복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복자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초코도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용기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이 이길 거예요. 사람들은 초코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 작은 앵무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복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매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자는 여전히 초코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로운 외침이 아니라 평화로운 노래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코야, 우리 이겼다. 복자가 조용히 말하자 초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복자야, 웃어라. 복자야, 다 끝났어. 그리고 복자는 평온한 미소로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기억하는 자가 있다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복자와 초코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